네,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정리 잘 하면서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얻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활용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반도체 씬이 지금 다시 뭔가 삐그덕거리는 건가요? 브로드컴 실적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의 시장이 좀 밀리니까 지금 오늘 일부 종목도 어느 정도 어디로 가려나 싶게 고민하게 해요. 그 속에서 로봇이 또 잘 치고 가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SK 하이닉스로 저희는 잡아봤고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외국계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도 일부 나타납니다. 어떤 이슈로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직격탄은 다 이수페타시스로 간 건가?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 지켜주는 것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네.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메모리 가격 상승, 수요의 확대, 또 이익 전망 상향.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지금 변화 없어요. 그냥 그런데 다만 주가의 흐름은 지금 SK하이닉스는 저는 계속 드리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제 ADR 이슈를 등에 업고 저는 박스권 돌파해 주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 부분도 조금은 이제 꺾여버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도 조금의 영향을 줬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오라클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일단은 아직은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시장의 좀 방향이라든가 오늘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지만은 소부장단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꼽자면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가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좀 너무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차라리 60만 원 돌파했을 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의 어떤 모양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향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와의 이제 비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우위에 있었고 계속해서 뭔가 SK하이닉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쪽에 점수를 많이 줬지만은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도 낮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의 어떤 이제 생산 여력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독과점 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SK하이닉스는 관망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플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자리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대응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차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의 직격탄을 맞은 게 이수페타시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주가를 올렸던 많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TPU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비중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익이 나신 분들 더군다나 이제 어제 기술적인 모양이 어제도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술적인 모양이 고점을 보여주고 나서 위에 너무 장대 연봉이 컸단 말이죠. 사실 그게 조금 찜찜했었어요. 저도 어제 기술적으로 관망 의견을 드렸던 이유도 이제 거기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조금 낙폭이 물론 낙폭이 커지면 또 이제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위치 자체가 어떤 고점 부근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좀 이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조금은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지금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대응에 나설 필요도 있지 않나. 전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이수페타시스에게는 필요하고 SK하이닉스 그러면 박스 잘 그리고 있는 게 또 강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있네요.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 받아보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주호 본부장님. 일단 21선은 한 55만 4천 원 정도로 지금 체킹이 되네요.
네, 아까 박스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두산 에너빌리티랑도 느낌 비슷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위로는 5일선이 좀 막고 있고 밑으로는 21선이 지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55만 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봉상 만약에 5일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60만 원 돌파했을 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계속적으로 그동안 AI 뭐 버블이라던가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가셨나 했는데 또 다시 점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들어가시기보다도 아예 그냥 살 거면은 60만 원 위에서 사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60만 원 돌파하면은 64만 원 구간까지는 단숨에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염려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 굳이 이걸 또 안 사자니 또 잘 버텨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스페타시스가 좀 매를 맞았긴 했는데 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네. 버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먼저 조정을 받았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더 이상 빠지지만 않는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지가 두 가지로 압축되네요. 지금도 박스권 내에서 시간을 들여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접근 가능. 그런데 좀 더 속도면에 있어서 반도체가 시장을 더 중심에서 잡아먹을 때 그때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60만 원을 붙이는지를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투트랙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한 쪽 가보겠습니다. 로봇을 노란복두법 나왔을 때로 시계를 돌리고 싶어요. 그때면 정말 많은 로봇주를 포트폴리오에 깔아놓고 싶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싶다. 이런 판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 유진 로봇으로 오늘은 좀 챙겨왔고요. 로봇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페이스메이커 종목들이 많은데요. 유진 로봇이 물론 이따가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지만 이거 차트적으로 모양을 이제 또 다시 위로 틀어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로보티즈 사기엔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이런 종목군에 오히려 기회를 볼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팩토리 쪽으로 좀 더 시선이 모아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지금 앵커께서 아주 그 팩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로보티즈 사기엔 너무 무서우신 무서워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유진 로봇은 조금 결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유진 로봇이 이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 로봇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인 고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3D 라이다 센서도 달고 해가지고 뭐 이제 해외에서 뭐 상당히 지금 조금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 뭔가 이제 글로벌 스마트 물류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사실 오늘의 상승은 저는 좀 개별 재료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침에 이제 그 공시가 나왔잖아요. 차량 부품 제조업체하고 35억 규모의 자동차 부품 관련 조립검사 자동화 생산 라인 설비 계약을 체결을 했다.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뭔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재료에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좋아요. 이제 지금 제가 만약 기술적인 분석이었다면 오늘 매수기는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게 앞서요. 좀 약간 로보티즈 못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후발주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잠 먼저 갖고 나 로보티즈 갖고 세 번째 타자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안 보여요. SPG가 많이 가긴 갔는데 SPG는 이제 약간 결이 완전히 다른 유의 종목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지금 로봇주 내에서 그 다음엔 뭐가 떠오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이제 답을 못 찾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유진 로봇 같은 종목이 움직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선 사실 관망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고민되시죠. 로봇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진 로봇, 그럼 재료적 가치로 본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군에 있어서 더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진 로봇을 바라봐야 할까는 고민된다 언급 주셨습니다. 근데 차트가 말해주는 게 거래를 수반시켜가면서 이제 또 새로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올해 5월에 한번 고점을 만들었었군요. 2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16,000원 보입니다. 이조 본부장님이라면 지금 로보티즈를 뭐 팔아서 없든 아니면 아예 없었든 이런 상황 속에서 로봇주 진짜 갖고 싶다. 그럼 유진 로봇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일선 위에서 오늘도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럼 이게 어쨌든 이평선이 이제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격도 때문에라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마음속으로는 일단 이건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주들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루진 로봇은 좀 이격도 때문에라도 한 15,500원 구간까지 눌렸을 때 그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이미 정배열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기술적 분석이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이제 여기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건 저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차라리 저는 오늘 만약에 이왕 로봇주 따라갈 거면 클로봇은 또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네, 차라리 시메스가 낫지 않을까. 오늘 올라가죠. 그나마 그나마 덜 올랐는데 시메스도 지금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따라갈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로봇이 대장인데 저거 대장도 좀 무섭다 하면은 시메스가 대안으로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메스가 오늘 통통한 양봉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오늘 자리도 괜찮은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네.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두 기업이 있는데 바로 클로봇이랑 시메스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은 이미 지금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거의 뭐 로보티즈 이상입니다. 지금 거의 2만 원대에서 정말 짧은 기간 속에 지금 3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오른 거 찾자면은 그러니까 시메스도 많이 올랐는데 그나마 덜 올랐다. 그래 시메스로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거래대금 1위가 클로봇입니다. 어제 거래대금 11위였거든요. 클로봇. 오늘 단숨에 1위로 올라가면서 저 세상이라고 멘트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본다면 시메스가 어떨까? 오늘 자료도 예쁘다라고 해주셨네요. 유진 로봇은 조정 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으로 다만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까는 또 재료적 가치에서 의견이 후단이다라는 점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로봇주 봤고요. 이어서 우리 하나시스템으로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근데 하나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호주 지분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주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테나 쪽이다 보니까 뭘로 봐야 돼요, 대표님? 오늘은 일단 우주항공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지금 스페이스 X의 상장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ETF가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사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투자 심리의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큰 어떤 그 시장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하나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 여기 이제 이게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가장 지금 앞단에 서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부가 이제 이런 그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금융 지원이라든가 또 정부 예산 확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뭐 스페이스 X도 스페이스 X지만은 국내 내부적으로도 오늘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대통령실 보고 내용 과정에서 이제 누리호 매년 발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런 우주항공 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지금 이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내년에는 저는 우주항공 관련된 어떤 그 모멘텀이 가장 좀 큰 그런 이제 그 시장에서 중심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부터는 이제 하나 시스템에 그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가 호위함에 이제 좀 확대 배치가 되죠. 네. 역시 이 부분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적인 면에서 이건 이제 본부장이 분석해 주시겠지만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한번 갈 때가 됐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 시스템은 뭐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오늘은 뭐 하나 시스템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료 가치가 그럼 부각되는 가운데 오른 거 없고 그동안 주가가 좀 기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재료가 붙는 거라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의견 주셨고 지금이 또 중요한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돌파력을 보시는지요, 이조분 부장님? 네, 일단 오늘 딱 보시면 알겠지만 61선이랑 121선 딱 걸리면서 그러니까요. 차익 매물이 살짝 나왔는데 종가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힘있게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가 조정 받은 이유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는 점.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이 살짝 나오면서 네. 돌렸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5일선이랑 21선이 지금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55,000원까지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가 중요하고요. 55,000원 돌파가 나오고 안착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은 65,000원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우주 항공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 시스템 자체가 우주 항공도 있지만 방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저는 충분히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온 거는 저는 추가적으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좀 더 수급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화주로서 괜찮은 거예요? 뭐 사실 지금 하나 그룹주들이 다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뭐 누구 하나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시스템은 또 더 많이 쉬었어요. 그중에서도, 그래서, 예. 그래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그렇다면은 의견이 긍정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안 갔다가 일단 최대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에서 오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 55,000원 안착시키는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제약바이오의 컬러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컬러감이었다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에임드바이오, 이뮤논시아 오히려 새롭게 상장한 쪽에서 더 기대감을 받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톤 정리가 좀 필요할까요, 대표님? 사실 이게 제일 오늘 종목 중에 제일 고민을 많이 네. 준 게 삼성 에피소홀딩스인데 사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시장이 보는 시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재료가 네. 없는 게 아니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는 방광암 관련해서 ADC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일상에 대한 IND,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 계획을 네. FDA에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1호 신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피소딩스로 이제 기업 분할한 이후에 결과물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물론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런 강세가 상당 부분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에피스 홀딩스의 가치 기업 어떻게 보면 시총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분할이 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당황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런 에피스 홀딩스의 목표가가 제일 많이 지금 책정이 된 게 61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61만 원은 오늘 돌파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게 제가 좀 약간 당황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코스피백에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그 앞당겨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은 계속 줄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의 지분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미뤄볼 때는 결국 이것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수급 공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어느 정도 매도가 좀 주춤해준 상황에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그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이 자리에서 산다는 거는 저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의 어떤 의견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그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싼 발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산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는 게 맞죠. 엄밀히 근데 얘기하면. 시장에서 반응이 그러면 나랑 괴리가 있을 때는 일단 관망하면서 바라볼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어떤 생각하고 예. 시장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느린데 네. 에피소딩스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스터 마켓이 픽이 더 스마트하고 더 똑똑하고 더 정답이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인가 싶지만 일단은 패시브 자금일 수도 있는 수급적 분석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시기감을 보겠다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잘 판단해봐야겠죠? 자, 사실 신규 상장주를 기술적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조 본부장님 리포트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바라보고 있고 요즘은 또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가 더 몰리는 것도 수급적인 하나의 트렌드로 바라봐야 할지도 싶어서요. 뭔가 기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네.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1월 28일 날 32만 9천 원이 저점이었는데 지금 단기에 2배 올랐죠. 아,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빠른 시간에. 그래서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 61만 원대까지는 그러니까 상장한 첫날 시가였던 61만 원 부분까지 조정 나왔을 때 그때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필 또 알테오젠도 지금 주가 맞아요. 흐름 안 좋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ABL 바이오가 코스닥 1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ADC와 이런 쪽이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쫓아가는 게 맞나 싶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히려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러면 관점이 좀 비슷합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오늘 좀 올라간 경향이 좀 있고 그렇다면 일단 기다리자의 의견으로 두 분의 의견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공통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그룹주 중에서 현대모비스의 차트가 이거 굉장하네요. 이동훈 대표님, 네. 현대차가 오히려 좀 더 지금은 쉬다가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글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잘 가는 느낌이에요. 액추에이터가 핫하고 로봇이 핫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수 더 주는 걸까요? 사실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가벼운 주식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한테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그쵸. 로보틱스라든가 AI의 이런 신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라는 평가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로봇 액추에이터를 이제 생산을 할 거고 네. 더군다나 현대모비스 정도의 기술력이면 로봇 액추에이터 생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의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이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 것들에 대한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은 결국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지금의 어떤 밸류체인에서 공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현대모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주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는 거고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목표가를 40만 원대 중반까지 상향을 하는. 사실은 저는 이 38만 원의 주가가 결코 싸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어떤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목표가를 올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고 있어요. 뭐 AS라든가 네. 이런 쪽에 있어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의 주가가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로보틱스 AI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저는 뭐 나쁘진 않은데 다만 지금은 저는 일단 좀 한 발에 빼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현대모비스가 앞장서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나쁘지 않지만은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일단 좀 속도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가 이제 이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주가에도 상당 부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조금 이제 고민 끝에 오늘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된다. 근데 재료 가치로 본다면 매력적. 그러면 시기의 문제로 좀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 넘었던 저력이 언제요? 2010년, 11년에 있었는데요. 지금 그 자리 돌진하려는 건가 싶기는 하고요. 가깝게 살펴보면 물론 2021년 1월에 꼬리 달았던 40만 원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조 본부장님, 목표를 글로 잡고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차도 역사적 신고가 갔는데 예. 얘도 가지 않겠습니다. 모비스도. 예,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근데 추격 매수 하시되 일단 5일선이 일봉상 5일선이 36만 5천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면서 계속 따라 올라가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분할배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자동차는 지금 그동안 못 가다가 네. 로봇 모멘텀 붙으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보다도 CES 2026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랑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40만 원 돌파했던 맞아요. 적이 예. 몇 번 없었죠. 근데 이번에 현대차처럼 한번 세게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따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내년 1월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리는 계열사 HL 만도, SL 다 기회 구간이에요, 지금? 저는 SL이랑 만도랑 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만도랑 SL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다 로봇 모멘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SL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그 스팟이라는 로봇계에 들어가는 다리에 대한 다리. 부분이고 예. HL 만도도 결국에는 로봇이거든요. 그죠. 근데 HL 만도는 또 자율주행 조향 장치의 모멘텀도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자율주행이랑 로봇 모멘텀 다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부품사들은 오히려 지금 눌러줬을 때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눌리고 있는 종목도 같이 좋게 볼 수 있다로 의견 받아보고요. 간략하게 이 종목까지 커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요. 이제 원전주 BHI 이렇게 날아가는데 같이 좀 자리 잡는 걸까요? 사실 이제 SMR 전용 공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엑스에너지하고의 SMR 주기기계 제약 준비에 돌입을 했다는 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상당히 좀 모멘텀을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체코 신규 원전 또 이제 그 어떤 협력 진전이라든가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라든가 해외 모멘텀들 살아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지금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크게 안 받으면서 기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언제든지 위로 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항상 두산에너빌티는 제가 내년에 보면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너빌티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견을 드리지 않을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잘 버티는 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의 특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또 한 번 레벨업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리도 무리 없다. 이조 본부장님 의견 또한 같은지 궁금해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크게 갑자기 막 음봉 거래량 실린 막 음봉 캔들 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상승세로 이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위로 거래량 나오면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골든 크로스가 딱 발생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을 잘 포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BHI가 너무 갔다고 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BHI 따라가기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BHI를 점심시간 방송에서 주셨었는데 네. 그러면 BHI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나요? 네, 이거는 이제 갔으니까 즐겨야죠. 지금 요즘에 SPG를 최근에 보면 아실 거예요. 신고가 가면서 조정 없이 계속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물론 뭐 윗골이 달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힘이 좋다라는 거고 이 돌파가 한번 나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 수급 자체를 확 몰리는 그죠. 그런 예.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이제 이거를 신규로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요즘에는 이런 종목이 더 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걸 사자 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쵸. 그런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에서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하면서 누리자. 근데 나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보고 싶다, 없다 하면 부산 에너빌리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두 분의 의견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